앞서 오프닝에서 소개한 대로 첫 번째 인터뷰는 게임입니다. 주말에 열린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개정된 질병 분류 기준은 2022년 1월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반영할지 여부는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 벌써부터 게임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임 전문 유튜브 크리에이터인 대도서관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도서관입니다. 네. 자, 최근에 같은 주제로 TV 토론 프로그램에 나가서서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 나가고 나서 어땠습니까, 반응이? 나가고 나서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해주셨고요. 반대 의견도 약간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이제 인터넷 의견에서는 물론 오프라인 의견은 아직 알아볼 수가 없었지만 인터넷 의견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지지해주는 역할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특히 그 아이를 갖고 계신 부모님들, 학부모들은 굉장히 그 대도서관의 이야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학부모분들 중에서도 제 의견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해 충분히 하신다고 하시고요. 왜냐면은 세상이 그만큼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 게임이라는 게 예전에 그렇게 단순했던 시절이 아니에요. 지금은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만능 엔터테인먼트라고 하기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로 다양한 예술적인 작품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지금 아이들이 또 학생들이 뛰어놀 공간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논다는 거는 거의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또 학교에서도 학교 끝나면 또 학원에 바로 가야 되고 남는 시간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죠. 사실 공부를 못 한다면은. 그런 아이들이 이제 남는 시간을 쪼개서 게임을 하는 것까지 이제 너무 과도하게 제재를 한다면, 특히 또 이렇게 질병이라고까지 제재를 한다면 그거는 좀 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일단 폭력 강학성 문제는 뒤에 가서 얘기를 하고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건 과몰입 같아요. 예를 들면은 한번 게임을 하기 시작하면은 3시간, 4시간 자제력을 잃고 계속 게임을 한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2시간씩 약속하고 게임을 해도 그걸 어긴다. 또 못하게 하면 짜증이나 성질을 낸다. 이런 부분인데 이 과몰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과몰입이라는 게 일단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취미생활이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는 몰입감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몰입하는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음악을 공부하거나 예를 들어서 골프를 치러 간다거나 어른들 같은 경우는 그럴 때 어느 기간 동안에는 정말 TV도 골프 TV만 보고 골프에 대한 정보만 얻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과몰입하는 기간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도 게임에 대해서 약간 그런 기간이 좀 있다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게임이라는 부분이 예전과는 달라요. 단순하게 그냥 이것을 깼다 안 깼다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실력을 쌓았고 그다음에 남들과 경쟁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다라는 것들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또 그것이 학교 내에서도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친구들끼리 너 랭크가 몇 랭크야? 라고 했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사교 생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거고, 그래서 마치 공부를 열심히 하듯이 잠깐 동안에 그 게임을 열심히 하는데 그거를 이제 너무 이해를 하지 못해 주시면은 가끔 반발이 일어나기도 하죠. 근데 적절한 감독과 소통이 있다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데 단순히 9시 됐으니까 끊어. 너 2시간만 해야 돼. 이런 부분들은 좀 잘못됐다는 거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축구 경기를 하고 갑자기 너 2시간 했으니까 나와. 라고 한다면 그 팀은 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아이는 정말로 더 큰 패배감과 그다음에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학부모가 어느 정도 그 소통과 통제만 해준다면은 자기 절제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물론이죠.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실제로 건국대에서 정의준 교수팀에서 이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제 추적 조사를 했어요. 2,000명, 게임 과몰입으로 예상되는 2,000명 정도를. 그랬더니 1년 이내에 대부분은 60% 이상 이제 게임 과몰입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해가 되니까 또 그중에 60%가 또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 안 지나서 남는 거는 1%에서 1.5%에 되는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과몰입이 왜 이렇게 오래 지속된 애들과 짧게 지속된 애들의 차이가 무엇이냐를 찾아봤더니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과대하게 아이들이
과잉 기대를 받거나 과잉 간섭을 받거나 그다음에 또 학업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 아이일수록 예. 이제 약간 도피처 역할로 게임을 찾게 되는 거죠. 예. 네. 우리는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이요. 그 도피처 역할로 아이들이 게임밖에 지금 도피할 데가 없어서 게임으로라도 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게임을 하지 말라고 했었을 때 그 아이들이 과연 게임을 안 하고 공부를 하겠냐는 거예요. 또 다른 도피처를 예. 찾게 되고 그럴 땐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게임에 몰두하다 보니까는 공부할 시간이 없어지는 것이고 혹은 또 다른 취미 생활 할 시간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네. 또 다른 취미생활이라는 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게임 중독이었었겠죠? 예. 하루 종일 할 게 게임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뭐, 집도 가난했었고, 뭐 부모님도 거의 별거 생활 중이셨고, 그렇다고 학업 역량이 뛰어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맏아들이라고 해서 학업적 그런 과잉 기대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도피처로 게임을 찾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제 스스로 더 재미난 거를 찾게 되거나, 그다음에 일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게임에서 멀어지게 되는 네 이게 자연 치유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주변 환경이거든요. 그리고 또 좋은 친구들과 같이 서로 소통을 하거나 또 뭐 어머님과 같이 이제 소통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풀렸죠. 그러니까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도 뭐 게임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다른 쪽으로 간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리고요 게임을 했기 때문에 학업, 가정 환경이 안 좋아졌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가정 환경에서 그 아이가 받고 있는 어떤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게임에 빠졌다가 맞다는 거죠. 역으로. 사실은,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참 스타크래프트 광풍이 불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저는 빠지지 않았는데. 네. 주위 친구들 보니까 그 스타크래프트 하느라고 시험 망치고 혹은 고시 사법고시, 외무고시, 행정고시, 고시 준비하는 친구들도 그 게임 하느라고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시간이 지나서 그 친구도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네, 그렇죠. 그 친구분들도 지금 인생이 망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어느 정도 낭비하는 시간들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취미 활동이든 자기가 그동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빠져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등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낚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독서일 수도, 어떤 사람은 공부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공부가 아니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특히나 이번에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만 이 부분이 특히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WHO의 결정을 미국 같은 경우는 철저히 무시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건 말이 안 된다. 카페인 중독과 비슷한 수준의 게임 중독을 질병화까지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중독, 쇼핑 중독 다 질병화 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왜 안 하냐는 거죠. 네네. 이런 생각도 제가 드는데 과거에 교육부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줄씨 흉내 내고 논다고 그 개그 프로에 이줄씨 못 나오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심영래 씨 흉내 내면은 나중에 이상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게 맞아요. 어른들의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충분히 걱정하시는 거는 이해합니다만 그 정도의 자기 결정권은 아이들이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예전 아이들에 비해서 지금 아이들은 더 똑똑해요. 정말로. 정말로 빠르고 똑똑해졌고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TV가 처음 나왔을 때도 지금 이것과 같은 상황이 펼쳐진 적이 있었거든요. TV는 바보 상자다. TV를 보면 뇌가 잘못된다. 바보가 된다. 그런 시절의 토론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보면은 굉장히 오히려 좀 우습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년, 40년 지나서 2019년에 이런 것 가지고 토론하고 했었다는 게 웃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면은 지금 세대에서는 약간 좀 갈려진 세대라고 볼 수 있어요. 게임을 제대로 즐겼던 세대와 게임을 아예 접해보지 못했던 세대가 지금 철저하게 나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이해가 전혀 안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이해가 훨씬 더 넓어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지금 젊은 부부들이나 그다음에 조금 게임을 즐겼던 40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제 아이와 함께 게임을 즐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꿈 중에 하나가 나는 나중에 애들 나오면은
애들이랑 같이 게임하면서 재밌게 놀 거야. 이렇게 뭔가 자신의 꿈을 즐겁게 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네.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그 아이의 입장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통제가 적절하게 예. 이루어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 우리 네. 저 청취자 댓글 중에 네. 유튜브로 성우님께서 네. 제가 게임에 빠져서 게임 학과까지 갔습니다. 이명환이랑 같은 학번인데 질병은 무리지만 어느 정도 상담받을 수 있는 부분은 마련해야 될 거 아닐까요? 이런 의견 주셨어요. 맞습니다. 지금 충분히 게임 중독 센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용률이 현저히 적습니다. 아하. 네, 몇 퍼센트도 되지 않을 정도로 이용률이 적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질병으로 된다고 해서 뭐 특별히 치료가 되느냐? 이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심리치료에 가깝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몸이 상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의학적인 그런 치료가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게임 중독에 대한 치료는 대부분이 심리치료예요. 예. 주변 환경에 너가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그걸 같이 고쳐서 게임을 하지 말고 딴 것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치료들이거든요. 그런 치료들을 이제 굳이 게임을 질병화시켜서 한다는 거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왜냐면은 기존에 정신과 심리치료도 충분히 합당하게 뭐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WHO에서 이렇게 규정했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인 것 같고요. 아까 미국 절대 없죠. 예, 미국에도 네. 들어주셨으니까. 맞습니다. 예, 다른 지금 근데 문제는 문체부에서는 지금 따르지 말자라는 입장인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따르자라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 부분들이 좀 약간 굉장히 안 맞는 거죠. 뭐 이해는 가요. 두 집단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이해는 가는데 지금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탑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많은 제재로 인해서 굉장히 좀 약간 성장력이 굉장히 떨어졌죠. 성장력이 둔화됐고요. 당장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이런 일 때문에 뭐 게임 회사 주가들이 좀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최고로 잘 나가던 우리 게임 산업이 여러 가지 제재로 인해 좀 움츠러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WHO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해서 우리가 그걸 따른다면 이 게임 산업 전반이 조금 더 침체되지 않을까? 훨씬 더 침체되고요. 특히 우리나라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손해죠.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들을 더 잘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지 그래도 더 잘할까 말까인데 지금 남들은 안 따르고 있는데 저희만 굳이 따라가지고 더 족쇄를 넣는다면은 이것은 뭐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쟁에서는 당연히 뒤처질 수밖에 없고 게임 콘텐츠 산업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작년 2018년도 이제 한류 콘텐츠 수출 현황을 보시면은 거의 60%가 게임 콘텐츠예요. 그리고 나머지 40%가 이제 뭐 K-팝이라든지 드라마, 영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수익들을 더 날 수 있게 한다면은 우리나라한테 분명히 좋은 점이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콘텐츠 사업을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악화될 여지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게임 산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크고 고용 효과도 상당히 높은데 이거를 철저히 규제하다 보면은 당연히 산업 전반에 좀 침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과거에 셧다운 제도를 많은 반대도 불구하고 도입했지 않습니까? 셧다운 제도 도입하고 나서 그 전후 어떻게 많이 좀 바뀌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셧다운제 이후에 제가 그 셧다운제를 실제로 시행할 때 같이 참여하셨던 국회의원분을 한번 뵌 적이 있어요. 국회에 갔다가. 그분께서 굉장히 후회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서는 뭐 청소년의 수명권이다 뭐다 해서 그게 좋은 건 줄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전혀 아니더라. 이거는 인권의 문제기도 하고 또 그런 자율결정권까지도 정해버린다면은 이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 그리고 또 산업 전반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셧다운제라는 게 단순히 그냥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어떤 무언가 소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대기업이야 그걸 충분히 만들어서 넣을 여지가 있지만 이제 게임도 인디 게임이 있거든요. 영화도 인디 영화처럼.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 특히 인디 게임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인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만드느라 돈을 더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경쟁에서 될 리가 없죠. 왜냐하면 저쪽보다 돈을 우리가 더 많이 쓰면서도 더 힘들게 일해야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산업 전반이 굉장히 좀 안 좋았다고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시간이 없어서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스튜디오 한번 나와서 길게 한번 얘기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게임 전문 유튜브 크리에이터인 대도수환이었습니다.